이제 오늘은 고등수학 하 2학기 교재가 처음 시작되는 날이죠. 자, 단원을 먼저 보면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 그리고 두 번째 단원이 함수, 마지막 세 번째 단원 경우의 수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의 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뭐 했던 거 있죠? 네, 요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확률과 통계 단원,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다 배우긴 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단원과 연계가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고3 때 배우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놔야 잘 까먹고 고3 때 다시 기억을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앞단원으로 돌아와서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 우리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잖아, 함수. 그치?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공부하고 나가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라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간고사가 조금 시험 범위가 짧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집합 명제에서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태광이나 은혜나 뭐 등등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 또는 유리함수 정도까지는 시험 범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할 거 없이 우리가 이번 방학 때 이 수학하를 다시 공부하면서 좀 진도도 많이 나가긴 할 거지만 선생님이 특히 주말 과제를 좀 많이 낼 겁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의 개념 교재와 유형 교재를 평일에 잘 학습을 해놓고 주말에는 이제 센 수학으로 주말 과제가 좀 나가면서 미리미리 중간고사 전에 영어랑 수학을 좀 잡아놓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방학 때 영어랑 수학을 좀 많이 잡아놔야 돼. 예, 다른 과목보다는 영어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숙제 좀 잘 해봅시다. 등급 잘 나오는 친구들 딱 보면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어떻게든 그날 다 해와. 이번에도 등급 잘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치? 그런 편이지. 니네가 봐봐. 쟤는 왜 1등급이지? 쟤는 숙제를 잘 해오는 편이었죠. 그쵸? 숙제를 잘 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잘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고현우 씨라고. 숙제를 그렇게 잘 안 해왔는데 등급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런 건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런 게 레전드 썰이죠. 예, 우리 주위엔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쟤처럼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숙제 열심히 잘해서 2학기 때는 지금보다 등급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진짜 나 정말 자존심 상해. 야, 1, 2등급 정도는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진짜 기분 나쁘게.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집합이라는 건데, 이 집합 단원과 명제 단원에서는 정말 용어, 기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집합의 뜻과 표현. 이번 첫 시간에서는 뭐가 집합이지? 라고 본다는 거야. 자, 집합. 모여! 막 이런 뜻이지. 모임을 만드는 거야. 모임을 만드는데 대충 모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에요. 기준이나 조건 자체가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모임. 이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생기겠지. 그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 안에 이제 구성원들이 생길 거야. 그 구성원들을 원소라고 한다는 거야. 자, 예를 봅시다.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자, 3 이하의 자연수 기준 명확하니? 네,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죠? 이렇게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원소는 1, 2, 3이라고 해요. 그 집합을 구성하는 요인 하나하나니까. 두 번째,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기준이 명확하니? 돼요? 모르지 이건. 야, 태규가 봤을 때 민기는 키가 크니? 네, 커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다른 친구를 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나보다 작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집합 안 된다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만들어버려. 자, 우리 학원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 옆에 학원에서, 라운고에서, 은혜고에서, 이춘고에서, 태강고에서 키가 가장 큰 이라고 이렇게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아까 집합이 되는 경우가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죠.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어요. 이때 원소는 1, 2, 3이라고 했는데 이 원소 1, 2, 3은 자 우리가 보통 집합의 이름을 쓸 때는 대문자 기호를 사용할 거고 원소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기호를 나타낼 건데 자 여기 보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가 될 때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삼지창으로 나타내죠. A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원소이다. 삼지창이야. 그리고 집합 쪽으로 벌리고 있죠. 이 집합 기호가 엘레멘트, 원소의 엘레멘트의 이자를 따서 만든 기호인데 자 여기 왼쪽 여기가 원소, 오른쪽에 집합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원소는 1, 2, 3이다 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어떤 B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속하지 않을 때 이때는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예. 아니다 이렇게 하나 아이고 붙여준다는 거지. 아니다. 그럼 이제 얘 3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자 양의 약수라는 게 양수라는 건데요. 그럼 선생님 음수도 있어요? 네. 곱해서 3이 되는 건 다 약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의 약수가 1, 3이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음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집합에서는 양의 약수라고 표현을 해요. 굳이 막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3의 약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할 때 이렇게 집합의 이름을 정해줬죠. 자, 집합 A야. 이때 1과 3은 집합 A의 원소죠. 그래서 1은 A의 원소이다. 3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2라는 원소는 집합 A의 원소 아니지. 그러니까 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고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내더라. 네. 그래서 집합과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 하나 배웠습니다. 원소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네. 삼지창 기호. 자,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합을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법. 쭉 나열해 주는 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집합을 구성하는 조건. 집합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 기준이 조건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해야 돼. 그래? 그럼 그 조건이 뭔데? 그 조건을 직접 써주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라는 수학자가 야 이렇게 그림으로 좀 통해서 나타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방법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램이라는 게 그림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벤 다이어그램, 제일 쉬운 거 벤 다이어그램 먼저 볼 건데 여기 지금 예를 보면 아이고 8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A의 원소가 뭐가 있을까? 1, 2, 4, 8 이렇게 A의 원소가 있겠죠? 이 A의 원소를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 동그라미든 네모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집합 이름을 이렇게 적고 1, 2, 4, 8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제일 쉬운 건 넘어갔으니까 원소 나열법. 자, 원소,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안에 나타낸다. 여기서 별표. 이걸 집합 기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흔히 쓰던 중괄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그냥 중괄호예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 막 구체적으로 쓰기 막 그림 그리기 어렵지? 네, 그냥 지렁이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집합 기호예요. 이 집합 기호를 꼭 써서 원소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집합을. 이 집합 기호 안에 8의 약수였던 1, 2, 4, 8을 이렇게 써서 집합 A는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라고 써주면 되는데 주의사항 볼까? 첫 번째,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에는 관계가 없다.
즉 246과 624 요건 다 같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니네 편한 대로 해라. 이런 뜻이고 원소가 같은 게 중복되어 있을 때는 한 번만 쓴다. 예? 무슨 말이냐고? 야, 4의 약수는 뭐가 있니? 4의 약수. 1, 2, 2, 4였지 원래. 근데 2는 한 번만 쓰잖아요. 집합 B를 4의 약수라고 할 때 집합 B의 원소는 1, 2,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줄임표를 사용해. 보통 점 3개를 찍는데 줄임표를 사용하여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10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는데 1부터 100까지 다 쓸 거야? 99까지? 아니지. 그래서 1, 2, 3, 땡땡땡 99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누가 봐도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모두 원소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중간에 줄임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정리.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 동그라미든 네모든 안에다가 원소를 그냥 무조건 막 집어넣어주면 돼요. 원소 나열법은 집합 기호를 열고 원소를 쭉 쓴 다음에 원소를 닫아주면 돼요. 이때 쓰는 규칙이 순서에 상관이 없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원소가 너무 많을 땐 줄임표를 이용하여 생략을 해준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정말 제시해주는 방법이야.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성질, 이게 조건이지. 공통된 성질, 이게 조건이야. 그 조건을 정말 제시해주는 방법인데, 제시하는 방법이 문장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식의 형태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자, 조건 제시법을 쓰는 방법이 이렇게 써요. 집합 A는, 자, 집합 이름이죠. 집합 A는 중괄호 열고 X바. 이게 뭐냐면, 자, 집합 A의 원소는 이어 X들을 집합 A의 원소라고 해. 그 다음에 봐. 구분 짓는 거야. 이제 그 뒤에 X가 어떤 조건을 갖는지 쓰는 거야. 자, 봐. 여기에다 적는 거야. X는 8의 양의 약수지용. 그리고 집합기를 딱 닫아줘요. 집합 A의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는 요 X값들을 집합 A의 원소라고 할 건데 그 X의 조건이 8의 양의 약수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또는 조금 조건 제시법을 조금 복잡하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X 플러스 Y 바. X는 4의 양의 약수. Y는 2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것도 가능해. 해석해볼까? 자, 집합 A는 X 플러스 Y로 계산되어진 이 값이 원소입니다. 그럼 이제 X가 뭐고 Y가 뭔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걸 뒤에서 알려주는 거야. 자, X는 4의 양의 약수고 Y는 2의 양의 약수야. 그래? 그럼 한번 구해볼까? X는 4의 양의 약수니까 1, 2, 4라고 가능하죠? 그럼 Y는 2의 양의 약수니까 1, 2라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X랑 Y들을 더해주래. 더해볼까요? 2, 3, 5, 3, 4, 6. 그럼 되는 것들이 2, 3, 3, 4, 5, 6. 자, 이 값들이 전부 다 X 플러스 Y의 값들인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원소나열법은 어떻게?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적는다. 예.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요. 2, 3, 4, 5,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조건제시법과 원소나열법 한 번에 해결했는데 이해됐습니까? 네. 이 바라는 막대기 앞에 해당되는 이 값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하는 거야. 보통은 이제 X로 많이 표현하죠. X바 또는 X 플러스 Y바 해서 이 바 왼쪽에 있는 게 집합 A의 원소가 될 거야. 그럼 오른쪽에는 이제 그 조건들을 문장이나 아니면 부등식이나 방정식이나 이런 조건들을 직접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집합 기호를 열었다가 닫아서 이 안에다가 집합에 대한 원소든 조건이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이런 방법들을 우리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원소 나열법과 조건 제시법이죠. 그럼 이제 집합을 마지막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 분류해 볼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요? 자, 얘들아 봐봐.
집합이 뭔지 처음에 집합이 뭐야? 그 집합을 이루는 구성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그래. 그럼 집합과 원소는 어떤 기호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한 거죠. 그 내용들이 쭉 이 내용이고, 그래 그럼 집합을 표현해주는 방법, 문제를 표현하든 니네들이 표현하든 표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 표현해주는 방법을 이런 방법들이라고 해 하고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인데, 자, 집합을 분류하는 기준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원소의 개수. 원소가 몇 개냐? 원소가 유한계와 무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을 분류를 하면 유한집합, 셀 수 있는 것, 끝이 있는 것, 무한집합, 무수히 원소가 무수히 많아 셀 수 없는 것, 이렇게 나타내요. 원소가 유한계,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중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어. 이걸 공집합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1보다 작은 자연수. 자, 집합 되죠? 1보다 작은 자연수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근데 이 만족하는 수가 있어?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어? 0은 자연수 아니에요. 0이라고 대답하면 안 돼. 뜨끔했지 지금? 0은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는 1부터야.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집합은 돼요. 집합은 되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어. 이런 걸 공집합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공집합. 기호로 아침 먹고 땡. 네, 공집합 기호죠. 아침 먹고 땡. 또는 집합 기호를 이렇게 열었다가 그냥 바로 닫아버려. 그럼 이 집합 기호 안에 지금 원소가 눈에 보이는 원소 있니? 없죠? 네, 이런 걸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공집합의 원소는 셀 수 있다,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 몇 개? 0개. 그래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무한집합의 이 무한집합은 정말 너무 많아서 끝이 없어서 셀 수 없는 거야. 정말 셀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유한집합에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 개수가 몇 개인지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n 괄호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집합을 표현해줘요. 이 집합을 이렇게 A라고 해서 이름으로 표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괄호 안에 조건제시법이나 원소 나열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괄호 열고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n 개수를 한번 구해볼까? 괄호 집합에 대한 개수, A라는 집합에 대한 개수, 그러니까 A라는 집합에 대한 개수를 한번 나타내보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이 집합은 원소가 1, 2, 3, 3개죠? 개수는 3개야. 이건 정말 개수를 나타내는 집합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 개수를 NA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A는 1, 2, 3이라는 원소는 집합은 1, 2, 3, 3개죠? 그러니까 NA는 3이다. 3개예요, 3개. 집합 P 1, 2, 3 땡땡땡. 자, 땡땡땡하고 뒤에 뭔가가 없다라는 건 끝이 없다는 거야. 무한집합이라는 거지. 이런 건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수가 없다. 자, 집합 C 조건제 집합이네요. 해석해 볼까? 집합 C의 원소를 X라고 할 때 X는 0부터 2 사이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짝수이다.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짝수 있어? 없지.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공집합이라고 그래. 그럼 공집합의 기호는 아침 먹고 땡이죠. 또는 집합기호를 열었다 닫는 거야. 자,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주의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세 개의 서로 다른 집합을 표현해 줬어요. 이거 다 다른 모양이에요. 다 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는 공집합 기호야. 그치? 누가 봐도 공집합, 아침 먹고 땡,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그래서 n 파이는, 이거 파이라고 있는데 파이라고 잘 안 읽고 그냥 요즘엔 공집합이라고 그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됐죠?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집합이야. 멘붕! 야, 집합 기호 안에 여기에 원소를 적을 건데 원소는 숫자만 되니?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니? 원소는 숫자만 쓸 수 있다? 아니에요. 그림 문자 쓸 수 있어요. 원소 안에다가 파이, 세타, 시그마,
막 등등등 다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의 의미가 니네가 뭔지 모르지. 그래도 이렇게 생긴 그림 문자도 다 원소야. 아, 흥분해서. 그럼 이거 볼래? 집합 기호, 중괄호라는 집합 기호 안에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공집합 기호 아니에요. 그냥 아침 먹고 땡이라는 그림 문자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원소가 되는 거야. 어쨌든 원소가 한 개 있지. 그래서 얘는 원소가 한 개예요. 세 번째, 자, 요렇게 생긴 집합.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0이라는 원소죠? 0이라는 원소야.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지. 원소가 몇 개 있어? 한 개. 원소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어도 선생님이 필수 문제 정도는 좀 같이 좀 풀어줘 보려고 해요. 자, 다음 중 보기 중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짝수의 모임. 기준 명확하죠? 네, 짝수의 모임. 짝수 됩니다. 집합입니다.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 도대체 뭐가 유명한 거야? 선생님은 골프를 안 좋아하고 안 치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 말고는 유명한 골프 선수 몰라요. 근데 골프 선수들은 알죠. 누가 유명한지 누가 유명한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야. 이런 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귿, 0에 가까운 수. 자, 0에 가까운 수라고 했더니 누군가는 선생님 이거 집합돼요. 1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닌데 0.1이 더 가까운데 0.001이 더 가까운데 0.02 그냥 가까우면 안 돼. 가장 가까운 수라고 표현해야 돼. 디귿은 안 돼요. 리을, 태양계 행성의 모임. 자, 우리 태양계 행성은 과학계에서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정해놨죠.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그치? 명왕성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걸로 아는데 나는 아닌가요?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아무튼 태양계 행성의 모임은 정해놨죠. 자, 여기서 하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집합이 됩니다. 돼요. 미음, 맛있는 과일. 맛있는 과일. 우리 와이프 블루베리 최애거든. 나 블루베리 최애라고 하면 안 되지. 제일 싫어해요. 네, 사람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땡. 비읍, 우리나라 광역시. 되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은 기역, 리을, 비읍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밑에 봐야 돼. 자, 보면 유명한, 가까운, 맛있는. 이건 주관적인 기준이죠.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 그렇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다. 필수예제 2번. 다음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주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집합 A요. 숨이 찬다. 숨이 차. 집합 A 3, 6, 9, 12 뭐지? 3의 배수 같죠? 자, A는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해볼까? X 봐. 제 X가 될 수 있는 기준 X는 100보다 작은 3의 배수. 뿅.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요. B 1, 2, 4, 5, 10, 20 뭐지 이거? 예. 20의 약수인 것 같네. 자, 또 X 봐. 여기는 뭐 내가 문자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X라고 하면 X고 A라고 하면 A고 Y라고 하면 Y인데 보통 처음엔 그냥 X라고 써요. 그럼 또 X는 20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C. 이건 조건제시법이죠. 네, 해석하면 C의 원소가 X일 때 X는 10 이하의 소수야. 10 이하의 소수가 뭐가 있지? 그래서 집합 C는 자, 집합 기호 열고 1 땡 1 소수 아니야. 쏘리. 2, 3, 5, 7 괄호 닫고 D X바 X가 원소인데 X는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짝수야. 그럼 D의 원소는 12, 14, 16, 18 괄호 닫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마지막 3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표기하는 방법. 집합 A의 원소는 1, 3, 5, 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의 원소씩 가지고 있는 집합이네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거. 야, 집합 A의 원소는 몇 개? 3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래요. 자, C 보니까 C의 원소를 A 플러스 B라고 정했어. 그럼 여기서 A랑 B가 뭔지 알아야 되지. A는 집합 A의 원소래. B는 집합 B의 원소래.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와 집합 B의 원소를 더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럴 때는 표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좀 쉬워요. A의 원소가 1, 3, 5가 되어 있고 띵띵. B의 원소는 마이너스 1, 0, 1이라고 돼 있지. 이때 더하자. 더하고 1, 3, 5, 2, 4, 6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복되는 건 한 번씩만 적을 거니까 지워볼까? 네, 그랬더니 집합 C의 원소는 괄호 열고 0, 1, 2, 3, 4, 5, 6 괄호 닫고 하나 가자. D는 A와 B를 곱해라. 그럼 이거 곱하면 돼요. 이거 쭉 이렇게 곱해가지고 중복되는 원소는 생략해서 한 번씩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있네. 4번.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이제 마지막 진짜 오늘 찐 마지막 문제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선생님 해석하는 거 잘 봐봐. 기억. 원소인데 요렇게 괄호 안에 있는 이 집합의 원소야. 어떤 집합? 이렇게 생긴 집합이지. 자, 얘 원소 있나요? 원소.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이게 0이 아니라 1이어야 돼요. 니은. 자, 요 값.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한 개.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것도 한 개. 그러니까 이 값이 1이고 이 값이 1이에요. 1 더하기 1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 정답은 2 맞아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 맞습니다. 디귿. 이제 계산 방법이 좀 오나요? 자, 디귿. 자, n 괄호 이건 몇이에요? 원소 2개지? 2, 3 2개. 이 값은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3개지?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마이너스 1.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리을. 자,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죠? 리을 보면 리을 집합 A의 원소를 X라고 할 건데 이 X의 조건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때 X는 실수해야 돼.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그럼 X는 풀마 루트 3i지. 네. 근데 실수여야 된대요. 있어요? 없죠? 집합 A는 만족하는 원소를 갖지 않는 공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0개이다. 그렇지. 0개 맞아요. 공집합이니까. 리을도 참이에요. 미음. 집합 A의 원소는 16의 양의 약수고 집합 B의 원소는 81의 양의 약수일 거야. 이때 이렇게 된다고? 그럼 세봐야 되겠네. 자, 16의 양의 약수 몇 개 있죠? 1, 2, 4, 8, 16. 그렇지? 그래서 n 괄호 a는 5, 5개야. 자, 81의 양의 약수 1, 3, 9, 27, 81. 그럼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도 5개야. 맞나요? 틀렸죠?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였어야 되는 거죠. 네.